일단 코스피 지수가 견인되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긴 하죠. SK하이닉스나 뭐 SK스퀘어 이런 일부 종목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수급 쏠림이 조금 심했는데 이번 주도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견인하는 척하다가 빠지고 요래서 조금 이제 힘든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오늘 마감 부근에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쏠림이 언제까지고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되 이게 괴리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따라잡고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벌어진 괴리가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좁혀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뭐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내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좀 올 수 있을지 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역전했어요. 와, 이게 참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이거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전 시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시총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20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1위를 지켜왔는데 이 부분을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75%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50%.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SK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핫한 메모리의 100%인 회사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뭐 휴대폰 이런 세트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요즘에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은 적자입니다. 조만간 흑자 전환할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 딸려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아직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역전됐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하면서도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좁히기 과정이 다시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센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평택 P5 펩2 착공 준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소부장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소부장주는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삼성의 평택 P4, P5,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본격화가 됩니다.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본격화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타이트한 공급을 유지하고 호황을 더 즐기는 게 아무래도 빅2가 하고 싶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슈퍼 사이클은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 그리고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증설했을 때 이런 그 시스템이 좀 남아 돌아서 손해를 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빅2가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을 먼저 시작하겠지만 소재나 부품주까지도 낙수 효과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은 계속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3세대가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AI 가속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MD의 MI350X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만 범용적으로 팔았고 다른 가속기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자기들이 가속기를 만들지만 자기들의 클라우드에서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존도 우리도 가속기를 내다 팔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아마존의 그 가속기인 트레이니움이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모든 가속기에는 사실상 HBM이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이 안 들어가는 가속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GDDR7이 보통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뭐죠?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가속기든 메모리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ASIC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니까 메모리 수요가 더 견인될 수 있는 여건들은 계속 확대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관련주를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전망을 했네요. 한국이 MSCI 선진국 관찰 대상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곧 나와요.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선진국 관찰 대상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이게 기조대로 갔을 때 편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내후년 5월 말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쫙 스트레이트로 가도 2년 걸려요. 편입까지는. 근데 일단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돼야 편입 확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많은 제한 요건들을 해제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외환 거래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관련해서 약간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이번에 등재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골드만삭스 예측처럼 등재가 안 될지 아니면 요 예상이 틀리고 등재가 될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수급 이벤트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그냥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주, 심텍과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오늘은 기판주도 보시면은 동시에 이제 움직였는데 요즘엔 종목별로 좀 달라요. 어떤 종목이 좀 빠지면 어떤 종목엔 좀 수급 들어오고 약간의 이제 시속 게임.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기는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에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판에서는 심텍과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강했고요. 패키징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페스 이런 종목이 강했습니다. SFA 반도체에도 모멘텀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만했고 네페스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삼성전기의 그 캐패시터, 실리콘 캐패시터의 오사트 패키징을 또 네페스가 담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주면서 좀 끌어올려졌고요. 어닐링 부분에서는 이오테크닉스와 HPSP,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종목군들이 각각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 역시도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에 충분했죠. 또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전공정 장비주들도 힘을 받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태성, JNTC,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은 요즘에 이슈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SKC가 이 공장을 접었다라고 했다가 사측에서 안 접었다 이렇게 또 반론을 냈다가 또 TSMC에서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표준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선도주는 어쨌든 삼성전기. 그리고 SKC의 행보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도 기술적으로 좀 밀린 위치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 이외 섹터로는 건설주가 괜찮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실 건설주를 보기 좀 그래요. 삼성전자 지분 보유주긴 한데 그래도 건설 모멘텀이 있고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재건. 이란 재건을 하게 되면 이란만 재건하는 게 아니죠. 이란이 주변국을 타격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재건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주의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끝으로 원전. 국내에서 지금 원전 부지 선정됐죠. 대형 원전 부지 2개, SMR 부지 1개 선정이 됐고요. 원전 수출 모멘텀, 체코 원전 이슈도 얼마 전에 있었고 앞으로 이제 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 원전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시각을 좀 바꾼 sek터 중에 하나예요. 한 지지난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가 한 지난주 정도부터는 낙폭이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는 완만하게 좀 바닥 잡지 않을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 보면 고점 대비 거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이제 올라올랑 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도 모멘텀은 괜찮은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왔으니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을 살짝 좀 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슈들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9,000선에서는 연기금의 매도 압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늘렸잖아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전술적 배분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치를 공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연기금의 그 국내 주식 비중이 목 끝까지 차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9,000포인트까지 넘어서서 9,500만 이렇게 간다면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 꾸준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외국인이 원사이드로 매도하지는 않아요. 높은 지수에서도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데 이제는 또 연기금이 수급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보면 가장 큰 악재는
뭐 대외 여건이나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 수급적으로 막혀있던 부분을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결과 발표가 나올 MSCI 선진국 지수 리스팅,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배터리 기업이 이제 나트륨 동맹을 결성했다는 이슈인데, 그 나트륨 배터리 이슈는 제가 꾸준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NCM보다 싸다, 요건데 나트륨 배터리는 LFP보다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밀도가 낮거나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부분들로 만회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ESS향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시장의 관심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 셀사 중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좀 살아나는 시점이 오면 이런 이슈들도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그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타이밍상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코스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1000을 깨고 950포인트 또 간당간당하게 오늘 간신히 이제 좀 밑꼬리가 달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개최가 뭐 성토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그 부양책, 뭐 승강제라든지 동전주 상패라든지 여러 전략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놓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코스닥 시장의 이제 30주년 기념식 전후로 뭔가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원사이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계속 다지는 흐름이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의 TSE 프라임 마켓 요건과 코스닥 프리미엄 예상 편입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참고를 했어요. 유안타 증권에서. 일본을 참고해서 코스닥 프리미엄에 지금 70종목으로 압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70종목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를 예상을 한 건데, 편입 요건 기준에선 유동 시가총액 상위 25%, 금액 기준으로 1,80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6개월 평균 거래대금 상위 25%, 60억 이상, 그러니까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유동 주식 비율 35% 이상. 주식이 너무 잠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의 주식이 풀려 있냐, 요거. 그리고 재무 건전성. 최근 2개연도 흑자.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상위 25%, 자본 잠식률 50% 이하. 그래서 매출 1,800, 영업이익 100억, 순이익 90억. 요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이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제약바이오가 너무 불리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은 어쨌든 중요한 요소기는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안타에서 그 프리미엄 예상 편입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요게 한 3, 4페이지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첫 페이지만 가져온 건데, 알테오젠, 뭐 대장주니까 일단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기타 등등인데, 여기 업종을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스닥 승강제의 프리미엄 종목군을 아마 뽑아보면 반도체가 많을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이 아마 70종목 중에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 관련된 지수도 나오고, 이쪽으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유입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에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반도체중은 디폴트로 가져간다, 이 말씀은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드렸고, 거기서 곁들여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같이 이제 포트로 구성하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유안타 증권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하겠죠. 네. 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실적이 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미국의 성장률 최종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 물가지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 케빈 허쉬는 분명히 매파적이었어요.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80% 이상에서 9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올해 미국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럼 지금 이게 격차가 크죠. 그래서 이 벌어진 격차를 뭔가는 줄여야 돼요. 페드워치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춰지든 아니면 시장에서 금리 올리겠네 이렇게 하든. 근데 주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좁혀지는지.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꺾일 거니까 올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 그 전망은 합리적입니다만 유가가 당장에 그렇다고 50불, 60불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PC 물가지수 5월 지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컨센은 4.1%인데 요거를 넘어선다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회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은총재와 시카고 연은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 한번 보고, 그러니까 케빈 허씨가 시장이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케빈 허씨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케빈 허씨는 시장에 많이 왈가왈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랑은 다르잖아요. 파월 의장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편인데 케빈 허씨는 나는 적극적으로 소통 안 해. 이런 기조라서 다른 연준 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 그 다음에 PC 지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MSCI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오늘 흐름을 보면 이 넥스트레이드 흐름인가요, 이거? SK스퀘어가 저도 실시간으로 보는 거라서 SK스퀘어가 이렇게 왔어요. 진짜 잠깐만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스카이닉스가 6%까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왔다 갔다. 네, 일단 반도체주 조금 가고 SK스퀘어가 원사이드하게 넥스트에서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타, LG 이노텍, 기판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CS윈드, 풍력 관련해서 조금 들어오고요. 개별 증권주 2개 있네요. 신영증권, 부국증권. SK는 지주사니까 좀 견인될 수 있고요.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군들, 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네페스 종목도 올라왔습니다. 시메스 로보틱스, 로봇주도 조금 있네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레이드를 보면 반도체가 추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요. 일부 패키징 관련된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올라오고요. 증권주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낙폭과대 부분에 이제 풍력 테마주들 조금 올라오는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넥스트의 흐름만 보면 내일도 반도체가 좀 대장경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불만은 없는데 반도체가 올라가서 다른 종목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넥스트의 흐름은 SK스퀘어가 급등하는 관계로 내일도 원사이드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장까지 한번 보고 또 제가 오후에 정리는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 매일매일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탄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 전문가가 개인 투자자에 맞춰 3단계로 설계했습니다. 커리큘럼별로 탄탄하게 집중하는 이론, VOD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 내 것으로 체화하는 전문가별 과제 운영. 개인 투자자에게 더 혹독해진 시장. 배우고 써먹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